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보통 부부 사이에는 남편 명의로 집이 돼 있으면 와이프가 와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잖아요, 대리인으로. 근데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서른을 앞두고 이제 20대 끝자락을 이제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자취 경력이 무입니다. 없을 무. 이제 좀 슬슬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딱 뜨는 애매한 시기란 말이죠. 네. 근데 네이버 지도 열었는데 27억. 무슨 집을 본 거예요? 어디에 있는 집을 봐서 27억이에요? 혹시 제가 눈이 너무 높은 걸까요? 그렇죠. 사실 사회초년생한테 27억은 땅을 파도 나오지 않는 엄청난 돈인데. 언젠가 할 수는 있을까? 벌써 좀 기도 죽고 어떡해 유주님 저 제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근데 벌써 포기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돈을 벌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처음부터 27억짜리 집을 보지는 말고 적정선에 있는 금액을 내 시드를 활용해서 대출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점점 상급지로 올라가는 게 어떨까요? 현실적인 조언 같은데? 그래도 10억. 10억? 9억? 9억? 8.5억?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너무 비싸요. 서울에 안 살아도 되는데 경기도도 너무 비싸서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왜냐면 저희는 인스타그램 세대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다 첫 시작부터 한강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멋진 것만 보게 되니까 소수의 사례를 보고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인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해서 뭔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청년분들을 위한 정책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공공 분양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일단 뉴홈이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시세의 70% 정도로 분양을 받고 나중에 팔 때 수익의 70%만 우리가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공공 분양을 받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찾아보고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하려면 일단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청약 통장에 돈을 채워놔야 되고 또 나한테 맞는 정책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알림 설정도 해놔서 그런 청약이 시작된다. 넣어라! 라고 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넣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 근데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쵸. 사실 다 모두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관심이 있으면 계속 살펴볼 테니까 좀 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낮춰도 결국에는 대출이나 이렇게 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벌리거나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는. 부모님께 조금 이렇게 손을 벌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이슈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간 계좌이체가 있었을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에 증여로 의제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증여면 어쩔 수 없죠. 증여면 증여세를 내면 돼요. 근데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데 그 이상의 금액이 이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놔야 돼요. 근데 이거 그냥 맨입으로 빌려줄 수 없는데. 그냥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되려면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돼야 될 것 같고 그 차용증이 작성된 게 나중 시점에 작성한 게 아니라 그 해당 시점에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내용 증명으로서 그 일시를 좀 특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둔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이자 지급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대여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의 이자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래가 있어야지 증여가 아니고 대여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남도 아니고 아니, 가족끼리 이렇게 공정증서 차용증 썼나요? 이거를 어떻게 다 그쵸. 이게 나중에 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조사가 많이 들어오는 때가 주택을 매수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자금 마련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지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준비해놨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금융거래 내역서라든지 공정증서, 차용증을 가지고 이제 소명을 해야겠죠. 제가 너무 그냥 허술하시네. 물정도 모르고 그냥 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이제 멀쩡한 매물을 멀쩡! 벌써 잘못된 모든 집은 다 멀쩡합니다. 대출할 때 좀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일단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고 매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은 체결했는데 대출이 날 줄 알았는데 대출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게 되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무리한 대출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자를 많이 지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원금은 조금만 갚아져 있고 그동안 냈던 내 큰 돈이 이자였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서 옮겨가려고 할 때 내가 대출받았던 돈 중에 많은 돈이 변제돼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현타가 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는 금액만큼 대출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매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아, 매매는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이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저 얼마 전에 무슨 판결문 봤는데 중간에 그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막 법적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하기 전에 바뀌는 경우는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제 전세 만기가 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는 케이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보통 부부 사이에는 남편 명의로 집이 돼 있으면 와이프가 와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잖아요, 대리인으로. 근데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집을 팔기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 중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 물건에 비해서 유독 쌌어요. 아, 진짜 아차 싶다, 이거 벌써. 근데 조금 싸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거 왜 이렇게 싼가요? 그랬더니 금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죠? 근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근저당이 엄청 많고 근저당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집을 금매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봤잖아요. 알았잖아요. 안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잔금은 보통 한두 달 정도 뒤쯤에 치르잖아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갑자기 내가 계약한 집이 임의 경매가 개시된 거예요. 어떻게요? 경매요? 네. 그럼 그게 그래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넘어가진 않고 시간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집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경매가 개시 결정됐다는 게 등기부상 나온다 라고 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냐고 오셨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원리금을 연체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특약사항에 이미 경매 개시가 된다면은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뭔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가능할 텐데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아오셔서 일단 잔금일자에 돈을 모두 마련해서 부동산 사무소에 찾아가서 잔금을 치를 준비를 모두 마쳐라.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자리에서 금융기관을 각 확인해서 금융기관에 있는 원리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금융기관으로 돈을 바로바로 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근저당을 말소시킨 다음에 남은 잔금만큼만 매도인에게 주고 등기를 바로 안전하게 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이제 해피엔딩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금매라서 혹해서 사셨을 수도는 있지만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구매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나, 경매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약간 한창 관심을 갖고 좀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경매로 나오는 물건 자체가 평범한 조건은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경매로 부동산을 마련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한 조언. 경매로 취득을 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강제로 문 따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명도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바로 또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집에 사람이 사는지 뭐 이런 조사도 해보고 또 이제 감정평가서 이런 걸 잘 보기도 하고 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꼼꼼하게, 계약은 꼼꼼하게. 아우, 저는 진짜 난독증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무법인 대륜으로 오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대륜으로 오세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을 못 받는 기사로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때요? 유주님? 전세 사기 현황 요즘은 어떤지. 그런데 요즘도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다 전세 사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세를 알아보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매물의 전세가가 적정한지를 따져봐야 되고, 물론 그 선순위라고 하죠. 내가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라든지 제한 물건이 있는지는 당연히 살펴봐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지 되는데 가격을 알기 어려운 물건들이 있어요. 전세를 알아보다 보면 신축 빌라가 좋잖아요. 그쵸. 신축이 좋죠. 신축이 그쪽보다는. 좋죠. 깨끗하고. 그쵸. 근데 신축 빌라는 금액을 몰라요. 신축 빌라는 살기는 좋은데 사실 그 적정 매매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내가 지불하는 전세가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은 좀 주의해서 살펴보기를 권하고, 또 다른 매물들하고의 차이점도 좀 살펴보고, 웬만하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보증사고로 처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 떼보잖아요. 네. 우리가 뭐 매매 계약서라든지 뭐 전세 계약 할 때 등기부등본에 이 단어 있으면 걸러라 이런 거라든지 특약 뭐 이런 거 무슨 문제 있으면 걸러라 이런 거. 등기부등본은 갑구하고 을구가 있어요. 갑구는 소유자의 소유 관계를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을구에는 근저당 등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게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근저당이 있다면 거기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리는 돈의 통상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기재해 놔요. 왜냐하면 혹시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범위까지 담보를 잡아놓기 위해서 120% 상당을 채권 최고액으로 잡아놓는데,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세계약 체결 내지는 하려는 물건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떤지를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유주 변호사님과 함께 내 집 마련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 갖고 계시다면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저희 이제 시간도 줬으니까 이제 잘까요? 좋아요. 이제 자요. 하나, 둘, 셋!